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6월 26일자 셀트리온 투자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셀트리온의 핵심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깊이 있게 파악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 꽤 담겨 있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분석 자료 어디까지나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하시는 여러분 본인에게 있는 거, 자료에도 여러 번 나오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랄까 상세한 매매 전략 같은 건 정호영의 진짜 주식 유튜브 채널, 거기 오전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면 더 좋다고 하네요. 아, 그런 정보도 있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이오시밀러 강좌에서 이제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 가능성과 과제 한번 보시죠. 네, 셀트리온 하면 역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바이오시밀러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미 선두그룹에 속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신약 개발이랑 그 위탁 개발 생산, CDMO라고 하죠. 그쪽으로도 막 사업을 넓히고 있어요. 네, 전 세계 110개국에 직접 판매망, 그러니까 직판망까지 구축해서 이제 자체적인 영향력을 키우려는 거죠.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에도 유럽 쪽 중심으로 계속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그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 어떤 부분인가요? 매출은 8,41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넘게 증가했거든요. 오, 매출은 좋았네요. 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1,494억 원으로 오히려 24%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분석하긴 하는데 이런 숫자가 어쩌면 셀트리온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군요. 뭔가 과도기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그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자체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성장세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제품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마진이나 수익성 개선은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아직 매출의 70% 이상은 바이오시밀러에서 나오니까요. 유럽에서는 그 베그젤마 같은 제품이 점유율도 꽤 높자고 하고요. 네, 2025년까지 총 11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산도즈나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도 계속 따라붙고 있잖아요. 경쟁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셀트리온의 다음 행보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바이오 시밀러 종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항암제라든가 면역질환 쪽 신약 개발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어요. 아,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CDMO, 다른 제약사의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이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즈라는 회사도 만들었고요. 맞습니다. 10만 리터 규모의 1공장 착공도 곧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그 ADC, 항체약물 접합체라고 하죠. 네, 들어봤어요. 차세대 기술이라고. 그렇죠. 이게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기술이라 만약 성공하면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쪽 연구도 강화하고 있고요. 와, 정말 다각화에 힘을 쏟는군요. 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2025년에는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조 원이라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요. 자, 그럼 이런 셀트리온의 행보 속에서 시장 환경은 좀 어떤가요? 보고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2024년에서 2025년 이 바이오 산업 전반이 약간 회복 그리고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나고요. 그렇죠. 글로벌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IPO나 M&A 같은 것도 좀 활발해질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신약 성공에 대한 기대는 큰데 변동성은 여전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항상 변수는 있죠. 특히 요즘 트렌드로는 AI 신약 개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DC, 또 세포치료제 이런 분야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더해서 우리 정부 정책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K-바이오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변수죠. 정부가 바이오를 6대 첨단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R&D 투자 확대라던가 혁신 신약 개발 지원, 또 약가제도 개편 같은 걸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셀트리온 같은 기업에게는 호재겠네요. 세금 혜택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네, 보고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뭐랄까 이런 정책적 지원이 실제 기업 성과로 바로 이어질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보고서가 꼽는 셀트리온 투자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네, 그건 확실한 강점이죠. 그리고 꾸준히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고 또 다체 직판망 영향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CDMO 같은 신사업 성장 동력도 있고요. 그렇죠. 신사업을 통한 다변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매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부분이 많네요. 그런데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연히 있죠.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선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거. 그렇죠. 후발주자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네. 그리고 특허 소송 문제라든가 각국 정부의 약간이나 압력 같은 정책 리스크도 항상 존재하고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또 성공 확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실패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또 뭐 미국 관세 문제라든가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 변수,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네. 바이오 투자가 원래 좀 복잡하죠. 종합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는 셀트리온이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신약, CDMO 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산업 사이클도 긍정적이고 정부 지원 기대감도 있고요.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치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쟁 심화나 규제 변화 같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적인 투자 권고 뉘앙스를 보면 기대는 하되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분할 매수나 업종 내 분산 투자를 권고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분석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하시는 여러분 본인의 몫이라는 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셀트리온의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바이오시밀러 강자에서 이제 다각화된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이 과정에서 그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이정표, 그게 과연 뭘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 허가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큰 규모의 CDMO 계약을 따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까 말한 그 5조 매출 달성, 그 상징적인 숫자를 이루는 것 자체일까요? 네, 어떤 지표에 무게를 두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